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얼마나 혐오 표현을 접하고 계신가요? 아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한 국내 연구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혐오 표현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나이와 관련된 것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치, 성별, 인종, 종교, 장애인, 성소수자 순으로 혐오 표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회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내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머리로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기도 하죠.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도 관련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젠더 갈등 사례와 그에 대한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 한번 살펴볼까요? 30대 초반 회사원이 이분은 회사 생활이 참 힘듭니다. 정확히는 남자 동료와 어울리는 게 힘들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사실 다른 여성과 5년째 연애 중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인데요. 충격과 배신감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쯤 남자들이 전 남자친구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먼저는 남자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졌고, 대화가 안 되니 피하게 됐고, 피하는 게 일상이 되자 이번에는 왜 내가 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짜증이 나게 된 겁니다. 왜인지 모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남자 동료와 대화를 할 때면 사소한 것에도 금방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불편함이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매스꺼움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남자는 참 어리석다는 생각까지 하곤 해요. 잘했을 땐 칭찬 한마디 없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남 탓하기 바쁜 남자 동료들, 동기는 물론이고 상사나 후배도 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조차 하기 싫지만 사회생활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엔 어떻게 그렇게 남자 동료들과 아무렇지 않게 지냈는지 그때의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는 늘 그렇듯 친구를 만나 회사 스트레스를 열심히 쏟아냈는데요. 친구의 반응이 평소와 약간 달랐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냥 남자 동료들이 싫은 게 아니냐면서 남자 동료와 얽히기만 하면 너는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하거든요. 솔직히 남자들이 불편해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잘 지내고 싶기도 한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이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남자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문명은 가부장제를 전제로 발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억압되어 왔죠. 이렇게 뿌리 깊은 여성 혐오는 편견에 갇혀 여성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성차별, 폭력, 성적 대상화 등이 포함됩니다. 신화나 종교, 철학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소위 말해 여혐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한편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페미니즘이 시작됐습니다. 간혹 페미니즘을 남성 혐오와 동의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페미니스트가 남성을 혐오하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이론은 무척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또 페미니스트가 아니면서 남성을 혐오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성 혐오는 편견에 갇혀 남성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여혐에 대칭되는 존재로서 19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젠더 갈등은 이성을 극도로 혐오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젠더 갈등은 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한 혐오이고, 개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성은 서로를 혐오하기보다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다르죠.
숨은 욕망이 드러나고 억눌린 불만이 터지면서 혐오가 과장되고 맙니다. 익명으로 소통하는 온라인에는 과격한 의견을 표출하는 양극단의 커뮤니티도 있죠. 진실이 왜곡되고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여자는 다 그래 혹은 남자는 다 그래 라며 과잉 일반화를 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흑백 논리도 강하게 작용하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확증 편향도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젠더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차이를 인정하세요. 다른 것은 아름답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성이 작용하죠. 공격적이라고 폭력적인 게 아니고 수용적이라고 나약한 게 아닙니다. 또 타고난 성을 바꾸기는 어렵죠.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성적이라고 우월한 게 아니고 감성적이라고 열등한 게 아니죠. 지금은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른 가치가 작용합니다. 여자도 성공을 추구하고 남자도 사랑에 매달리죠. 지금은 성공보다는 행복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둘째, 차별을 이해하세요. 상대성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생활 속 작은 것에서부터 차별 요소를 줄여야 해요. 성에 대한 가치를 바꿔봅시다. 무의식적인 차별에 눈을 떠야 해요. 이때 의식화를 해야 새로운 신념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를 바꿔봅시다. 무의식적인 관행을 조심해야 해요. 이때 부조화를 감수해야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키워봅시다.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때 불편을 감수해야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셋째, 함께 풀어가세요. 우리는 공존해야 할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젠더 갈등은 사회 통합의 문제로 인식해야만 해요. 가정에서는 혐오에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존중하는 대화를 배우고 부드러운 언어를 써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갈등에서 화해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소통을 배우고 불편한 농담을 줄여야 하고요. 사회 현장에서는 대립에서 연대로 갈 수 있도록 공감하는 토론을 배우고 자극적인 발언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성 존중을 넘어 인간 존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성을 향한 극도의 혐오. 이런 혐오는 왜 생길까요? 여러 원인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차이와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에는 가치가 작용해요. 모두가 똑같다면 좋고 나쁘다는 평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르고 좋고 나쁘다는 평가 또한 신념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이때 자신의 가치만 주장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존중으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또 차별에는 권력이 개입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작용하고 소수자를 갈등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억압하게 되죠. 이러한 차별은 평등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종교를 떠나 성경에 나온 이 말에서 차이와 차별로 인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차이는 존중으로, 차별은 평등으로 같이 극복해 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